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 가정 형태와 그다음에 그 자식 세대의 디지털 세대가 사는 그 가정 형태에 대해서 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워낙에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다 보니 자신들의 평생 목표는 힘들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허리띠 돌라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정말 본인의 집을 장만을 해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반면 디지털 세대가 생각하는 그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벗어나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봤을 적에는 그 디지털 세대가 독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본이 없다 보니까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옥탑방 그런 형태의 집을 구하다 보니까 집이 참 협소하고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왜 굳이 좋은 집을 놔두고 좋은 환경을 놔두고 그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려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 디지털 세대들은 부모의 터치를 받지 않는 그 공간에서 본인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좋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현 사회적인 그 현상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 간의 격차 때문에 이걸 조정을 못 하면은 이게 아직까지 한참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르게 조정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 우리는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민족의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다 이 말이죠. 그럼 베이비 부모들은 누구를 닮았나 하면은 조상님들을 닮은 거예요. 조상님들을 닮아가지고 조상님들이 바람이 뭐냐 하면 가족끼리 잘 사는 겁니다. 조상님들은 가족끼리 잘 사는 그런 것을 원을 했단 말이죠. 흐트러지지 않고 가족끼리. 그럼 가족끼리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부산서 가족끼리 잘 살려면 서울하고 부산하고가 엄청나게 멀어갖고 말 타고 가는 시절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집신이 몇 개 달고 가는 시절을 하면 서울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부산에 같이 살겠지. 부산도 차가 없으면 저쪽에 동네하고 저 감천하고 같이 못 살아요. 그러면 감천에 모이가 살겠죠. 요런 시절이 다시 돌아오면 그래 돼요. 지금 시대는 말이죠. 아침에 일본 가면 저녁에 저녁무로 지금 이게 한국에 돌아와요. 그래. 서울 갔다가 부산 오는 것도 1일권이에요. 1일권이고, 지금 우리가 갖춘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갖췄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세계적인 지식을 갖췄어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지식을 갖췄느냐면, 우리 조선 지식을 갖췄어요. 조선시대 지식. 그러면 조선시대에 어떤 시대냐,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걸 풀어야지만 이 답이 나오는 거지. 조선시대는 말이죠. 어떤 식으로 해든 자식을 보존해가지고 우리 집에 혈통이 안 끊기려고 살았던 시대예요. 집안에 혈통이 끊기면 안 된다. 왜? 5,000년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혈통이 끊기면 안 되는 거죠. 혈통이 안 끊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집에 살수록 좋은 겁니다. 집안 대대로. 우리는 37대 손으로 우리는 헤어져 본 적이 없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5,000년 역사를 이어온 겁니다. 이어와가지고 우리는 그럼 5,000년 역사를 왜 이어왔냐? 마지막 꽃을 피우려고. 5,000년 역사는 말이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한 번 딱 열매를 맺어요. 그럼 5,000년 만에 열매를 한번 맺는데 이 열매 맺을 때까지는 이 옆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000년 역사를 이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홍익인간들을 지금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게 이게 지금 2차 대전 이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조상님들의 5,000년 역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베이비 부모들은 5,000년 역사를 받은 데에 제일 앞장에 있다가 보니까 그 어른들의 유지를 받은 거죠.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된다. 그분들은 5,0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온 것이라 버릇이 안 바뀌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지는 모르고 안 흩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이제 X 세대가 되고 이게 우리 디지털이 되고 이런 젊은 시대로 올수록 현대 문물을 갖춘 거예요.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뭐를 깨쳐야 되느냐면 우리는 부모님의 역사만 유지를 할 게 아니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조선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앞으로 무엇까지 바뀌어야 되느냐면 필승 코리아는 없어요. 그는 고려 사람이에요. 고려 말을 지금 돌리서 한 거거든요. 이게 콩글리시로. 그러니까 코리아를 없애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국호를 가졌다 이 말이죠. 고려는 국호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고려라는 것은 국호가 아니고 시대적으로 이렇게 쓰던 그런 용어들이고 그때는 전부 다 이것도 이게 삼국이 갈라지고 육국도 갈라지고 막 이렇게 싸울 때 있던 그 하나의 우리는 고려라 한다. 요렇게 간 거지.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민족이 모여갖고 대한민국을 설립을 했단 말이죠. 대한민국 국호를 갖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5,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일으켰다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지 고려 사람이 돼갖고는 안 됩니다. 고려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때까지 와서 앞으로 미래를 펼치는 꽃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꽃피워야 되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자꾸 고려시대로 묶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조상님 사는 방법대로 묶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고 나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제 기본적인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과거에는 우리 조상님들 시절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을 자꾸 죽이고 또 태어나고 숫자를 자꾸 이렇게 맞춰 가는데 그리고 이제 전염병도 일어나고 이 숫자를 맞춰 가고 이렇게 해갖고 수가 어느 일정이 더 부르면 안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사를 이루려면 기본 수가 맞아야 돼요. 기본 숫자가. 이것이 7천만인데 3천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민족이 전부 다 2차 대전 때 죽을 사람 다 죽고 다 말을 하자면 과일나무에 전지 작업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뻗었던 저렇게 뻗었던 막 뻗어가 있던 걸 전부 다 작업을 해갖고 하나의 세팅을 딱 했는데 3천만 동포 여러분 시작을 한 거예요. 응? 여기는 3차원입니다. 이 지구촌이 3차원이란 말이죠. 3차원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천지 대공사를 합니다. 2차 대전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냥 일어났다라고 지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역할을 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장을 했을 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히틀러도 자기 역할을 했고 이또도 자기 역할을 했고 전부 다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이제 지구촌이 새로이 정리가 돼가는 그래서 새로이 정리를 한 것이 우리 민족이 3천만 동포가 시작을 했고 국제사회가 30억 인구가 일당 100이 된 거예요. 국제사회는 30억이었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명이라야지 이것이 일당 100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2차 대전을 마감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지구촌을 살립니다. 인구부터 늘리고
앞으로 미래에 살아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사는 물결이 일어나고 지하 자원을 끌어다가 올려서 쓰고, 엄청난, 이게 저 짧은 시간에 몇십 년 만에 이 지구촌은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